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교과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경제학장 박사, 박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의 모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경제학자들은 대체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도구, 그 열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여러분, 현실 세계를 한번 보세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개의 기업들이 매일같이 뭔가를 만들고, 사고, 팔고, 와, 정말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죠. 이 엄청난 복잡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모형입니다. 경제 모형이라는 건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가 실제 지형의 모든 나무나 돌멩이를 보여주진 않지만 목적지를 찾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이걸 위해 경제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가정을 쓰는데요. 바로 다른 모든 조건은 일단 똑같다고 치자 하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건 신경 끄고 딱 이것만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핵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런 모형을 써야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인 생산과능 곡선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로 기회비용과 경제성장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통해 교역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형들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는지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모형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죠. 경제학의 거의 기역, 니은, 디귿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는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줄여서 PPF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우리 다 같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여기 어떤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딱 두 가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보잉사 예시처럼 아주 거대한 비행기인 드림라이너하고 작고 날렵한 소형 제트기, 딱 이 두 종류만 생산하는 경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가로축은 소형 제트기를 몇 대 만드냐, 세로축은 드림라이너를 몇 대 만드냐를 보여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 파란색 곡선, 저 경계선이에요. 저 선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에 전부 다 쏟아부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A점이나 B점처럼 곡선 위에 딱 걸쳐있는 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점들은 우리 경제가 자원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제트기를 한 대라도 더 만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드림라이너 생산을 줄여야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효율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C점은 어때요? 곡선 안쪽에 덩그러니 있죠? 이건 생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신호예요. 실업자가 많다거나 공장 기계가 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100%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드림라이너나 소형 제트기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둘 다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바깥에 있는 D점은 어떨까요? 여기는 말 그대로 글의 떡인 거죠. 지금 당장은요.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 단순해 보이는 곡선 하나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알려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곡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 바로 기회비용과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기회비용이 바로 그 말의 경제학 버전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뭔가를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바로 그 포기의 대가, 즉 기회비용이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리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쭉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형 제트기를 20대에서 40대로, 그러니까 20대 더 만들려고 하니까 드림라이너 생산은 30대에서 25대로 5대를 줄여야만 했죠? 바로 이 포기해야만 했던 드림라이너 5대가 소형 제트기 20대를 더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공식처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형 제트기 20대를 더 얻는 대가는 드림라이너 5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한 재화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럼 아까 그 그림의 떡 같았던 D점은 영원히 못 가는 곳일까요? 에이, 아니죠. 기술이 발전하거나 자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즉 경제가 성장하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생산량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나라 안에서만 봤는데요. 이제 판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가 서로 교역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비교 우위라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 왼쪽에는 미국, 오른쪽에는 브라질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나라가 비행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암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나라가 비행기 한 대를 더 만들 때 뭘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그 기회비용을 정리한 건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소형 제트기 한 대를 만들 때 미국은 대형 제트기 4분의 3대를 포기해야 하는데 브라질은 3분의 1대만 포기하면 된대요. 자, 누가 더 소형 제트기를 싸게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소형 제트기를 만드는 기회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아요. 경제학에서는 이럴 때 브라질이 소형 제트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계산해 보면 미국은 대형 제트기를 만드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각자 더 잘하는 것,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에만 딱 집중해서 서로 바꾸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교역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상황을 먼저 볼게요.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자기가 생산한 만큼만 소비할 수 있어요. 즉, 각자의 소비점은 자기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위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교 우위에 따라서 미국은 대형 제트기만 쫙 만들고 브라질은 소형 제트기만 쫙 만들어서 서로 필요한 만큼 교환한다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와,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교역을 하고 나니까 미국과 브라질의 소비점이 원래 자기들의 생산 가능 곡선 저 바깥쪽에 찍혀 있어요. 두 나라 모두 혼자서는 절대로 생산할 수 없었던 양을 소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고 경제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모형이라는 이 단순한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모형이라는 게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안경과 같다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기회비용 같은 핵심 개념을 눈으로 직접 봤고요. 더 나아가서 비교 우위 모형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서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역을 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기회비용, 이거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우리 삶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